자, 두 번째 연설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박용호 관점 디자이너께서 이번 연설을 해주실 텐데요. 이분께서는 특별히 이쪽에서 또 이제 등장을 하신다고 하네요. 박용호 관점 디자이너를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강대는 처음 와보는 것 같아요. 준비가 됐나요? 네. 저를 잘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10개, 11개, 12개로 막 나눠지면서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 3일에 한 번씩 월급을 무려 11번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장을 8번 했어요. 2층 가면은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2층 가면은 편집장님이라고 부르고 성공은, 행복은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제가 한 발짝 앞서가서 바꿔볼까? 관점을 바꿔보시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아시죠? 네. 저는 지금은 한 달에 16번씩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냐 이 질문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한 달에 1억 원 정도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자랑스러운 게 제 한 달 월급 액수가 아니고요. 이게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 10대 후발 벤처기업을 1등부터 10등까지 밸류에이션에서 이렇게 등수를 정한 거예요. 6개월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10개 기업 중에 5개가 저랑 함께한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5개 기업에 또 공통점이 있어요. 다 돈이 없고 빚만 있었던 회사예요. 그리고 이 파티게임즈라는 회사 아시죠? 이 파티게임즈는 얄로우 커피 게임 만들었던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애들이 만든 회사가 파티게임즈입니다. 배달의 민족도 사무실이 없어갖고요. 이 우한 형제들도 사무실이 없어서 카페베네가 거기서 이렇게 만나갖고 이렇게 사람들이 뜻을 모았어요. 그랬던 회사들이 지금 이게 6개월 전인데 카카오톡은 2조 3조가 아니죠. 이미 8조를 넘었고요. 썬데이토즈 1600억 1500억이 아니라 6400억, 파티게임즈 1500억, 4시 33분 1조, 우한 형제들 3000억. 이제 기정 대표는 재산이 1000몇백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직업은 관점 디자이너라고 제 직업을 창직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기 직업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어느 부대물을 살 것이냐 아니면 특별한 독특한 나로 살 것이냐에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름을 관점 디자이너라고 줬는지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네, 김범수라는 친구입니다. 제 친구기도 하고요. 개인 재산이 3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얘기를 왜 제가 시작을 하냐면 이 친구 얘기 시작하지 않고서는 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친구 이야기를 듣고난 겁니다. 제가 2009년도 9월에 연예인 48명과 계약을 해서 연예인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연예인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다 팔겠다. 옷부터 시작해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들을 다 팔겠다라고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면요. 리먼 브로더스 사태라는 게 터졌었어요. 어떻게 손도 써보지 못하고 사이트 오픈한 지 3일 만에 닫았습니다. 제시카 고메즈라고 아세요? 제가 한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썼습니다. 모델을. 그런데 그때 날렸던 돈 중에는 이 친구가 빌려줬던 돈이 상당수가 있었어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2만 원씩 받아서 살게 됐었습니다. 범수를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범수한테 미안한데 네 돈을 못 갚겠다. 지금 이렇게 네가 아는 것처럼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터져서 지금 내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살고 있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상황이 IMF 같은 게 또 한 번 하는데 어떡하겠니? 너는 뭘 어떻게 살고 있니? 그랬더니 아이웨이랩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대요. 그게 이제 카카오톡의 전신입니다. 근데 하는 상황마다 다 망한 거예요. 위지아닷컴, 블루닷컴, 라이브케이 어떻게 NHN 창업자가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다 망한 거예요. 요즘에 뭘 하니? 그랬더니 카카오톡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그것도 안 된 것 같다. 망한 것 같다. 2달이 됐는데 안 뜬다. 누가 마케팅하니? 알고 봤더니 처제가 마케팅을 했던 거예요. 그래? 근데 지금 그 마케팅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출사주가 같대요. 마케팅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얘기를 했어요. 범수야, 내가 너한테 빚 갚을 돈이 없으니까 내가 몸으로 떼올게.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의 홍보나 마케팅을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코카콜라에서도 마케팅 해봤고 세계적인 회사도 마케팅 해봤으니까 그건 자신이 있다. 내가 그 대신 월급을 안 받고 하는 대신 한 달에 얼마씩 해서 까나가자.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 홍보이사가 된 겁니다. 그때 이야기예요. 용호야, 너 혹시 올드보이라는 영화 본 적 있어? 본 적 있지. 이 영화가 내 생각하는 패턴을 다 바꿔버렸어. 어떤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당신의 진짜 실수는 대답을 못 찾은 게 아니야.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왜 이유진은 오대수를 가뒀을까가 아니라 왜 풀어줬을까란 말이야. 자, 다시. 왜 이유진은 오대수를 딱 15년 만에 풀어줬을까? 이 장면을 보는데 번쩍했대요. 틀린 질문을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자기는 김범수라는 사람은 건대부고에서 공부 잘했던 친구였어. 전교 1등 하던 친구예요. 그래서 서울대 가서 산업공학과 나오고 거기서 석사하고 삼성들 같은 친구예요. 근데 자기는 잘 살펴보니까 답만 찾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외워가지고 그냥 답만 잘 찾는 사람이었지 질문이 틀렸을까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더래요. 이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는데 생각이 참 많아졌어요. 나는 올바른 질문을 하면서 하는 걸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나요? 아니면 올바른 질문을 하는지 한 번쯤 생각을 바꿔서 생각하시나요? 우리는요 질문하는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여러분 미분적분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저는 제 8사학번인데 그렇게 배웠어요. 오늘 며칠이냐? 7일입니다. 그때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7번, 17번, 27번 나와서 풀어. 이런 거 하지 않았나요? 모르고 딱 칠판에 왼목도 보셔있으면 엎드려 이 새끼야 그러고 막 때리셨어요. 저희 때 왜 이렇게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뭐 하시니? 왜 이렇게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너네 아버지만 전기 좀 하시지. 너 이 새끼가 옛날로 따지면 백정이야 이 새끼야. 넌 이거 학교 미분적분 못하면 학교 그레이드가 달라져. 너 이 새끼 인생 망칠 거야 이 자식아? 선생님들 왜 그렇게 함부로 말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하는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단까지 나서 극단적인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보시면 되는 영상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폐막 기자회견장입니다.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Oh, it's wonderful. I think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기자가 일어섰지만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How about will my Korean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Yes, it depends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No takers? No? No takers? Oh, this is getting 참 난감합니다. unexpected. Take quick one question. 결국 질문권은 President Obama.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 질문 있을까? 여러분 서로 손들고 강의할까요? 질문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질문 안 합니다. 우리는 이게 왜 대학에 가는가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국 대학 문제점을 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선생님 말씀하시면 그냥 닥치고 듣고 외우고 이해해서 문제 잘 푸는 게 우등생인 거예요. 마이크 샌델 교수님 같은 분은 왜 우리나라에 없을까요? 질문만 하시잖아요. 질문만 하는데 사람들이 다 깨닫고 나가요. 그죠? 리더는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우리는 왜 답만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삼성전자 제가 자문을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에서 공대생과 이대생이 확 나눠집니다. 자, 이거 우리 프로젝트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럼 공대생들은 뭐라고 질문하는 줄 아세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인문계 나온 애들은요, 이거 왜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질문이 다르잖아요. 근데 누가 더 일을 잘하느냐? 이 일을 왜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일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어쨌든요, 저는 카카오톡의 홍보이사가 된 거예요. 근데 아이윌의 홍보이사가 된 거죠. 그런데 홍보라는 말이 저는 별로 안 좋았어요. 저 기자생활 11년 했거든요. 홍보는 을이에요, 을. 근데 홍보라는 말을 따져보니까 널브롱 알릴 뿐잘 쓰더라고요. 넓게 알리는 게 내 직업인가? 아닌 것 같았어요. 나는 내가 뭐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지 내 직업에 딱 맞는 정의를 찾고 싶었어요.
만약에 홍보라는 게 직업이라면 포스코 에너지의 왕모 상무님 아세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책으로 때린 사람. 그죠? 그 사람 홍보 잘한 거예요. 포스코에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한 대 때리고서 진짜 많이 알려줬잖아요. 윤창룡 씨 잘하신 거죠. 우리나라 10대 뉴스에 나왔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그 청와대 대변인이 10대 뉴스에 나온 적이 건국이래 처음입니다. 넓게 알리셨죠, 대한민국을. 그죠? 넓게 알리는 게 목적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동영상 하나를 보면서 직업을 찾았어요. I wrote the same, but different words. 이게 영국의 퍼플 페더라는 회사가 자기네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영상이었어요. 전 저걸 보고 무릎을 탁 쳤어요. 저거다. 맹인 장님 거지가 동냥하는 건 똑같은데 사람들이 행동이 바뀔 걸 보니까 여자가 문걸 이렇게 바꿔주면서 뭔가 바뀐 게 있는 거예요. 거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동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야, 저거네. 마이피플이나 왓츠앱이나 카카오톡이나 다 비슷비슷한 일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행동도 바꿔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관점 디자이너로 제 직업을 창직했어요. 난 관점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걸로 바꾸고 나서 저한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님한테 2만 원씩 받으면서 살던 사람이요. 제가 세금을 70공 낼지는 몰랐어요. 우리 여직원, 격리 여직원 세금 20몇 동 냈어요. 예? 그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이게 다 관점에, 이거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여기 뭐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라고 했죠? 아니요. 저 말에 부정합니다. 당신이 중요하지만 이게 앞모습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옆모습으로도 보이기도 하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을 해석되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여러분 떨어질 수 있죠. 똑같은 당신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양면성, 다면성도 있고요. 양가성, 여러 가지 가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관점으로 해석되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되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삼성에서 얘기를 합니다. 가전사업부문도 장문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제품을 관점만 바꿔서 신제품처럼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한테 만약에 똑같은 제품을 관점만 바꿔서 전혀 다른 제품처럼 만드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보여드릴게요. Phrase is supposed to be square. Are any of these diamond shapes fire? New diamond trays cereal. Same 100% whole grain wheat in delicious diamond. 이해가 가시나요? 네모난 모양의 과자인데요. 다이아몬드 모양이라고 관점을 틀어버린 거예요. 이게 통할까 안 통할까 이 사람들 리서치까지 했어요. So Trace is actually introducing a new product, which is something very exciting for them. So they're introducing new diamond trays. There's one of the box there, so I just want to get your first impression when you see that. You see the diamond shredding box there. I'm a little bit confused. They look like It's all the appearance, but it's kind of like a 6 or a 9, like a 6. You flip it over, it looks like a 9, so a 6 is very different from a 9.
I never knew what's happening. Actually, you don't see it. Like when it's out there, like you just look like you're trying to down, but when you see it like that, it's more interesting now. You just try to get it square on their curve. 첫 번째가 진짜 맛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관점을 틀기 시작한 거예요. 사각형 모양은 올드하고 지루한 거고 다이아몬드 모양은 새롭고 익사이팅한 겁니다. 이렇게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프로모션을 했어요. 당연히 또 그랬더니 이 회사에서 다시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이아몬드냐 아니면 사각형이냐 말이 많은데 그걸 불식시킬 신제품 하나를 더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내놔요. 콤보팩이라는 거. 자, 저 사람들은 저걸 나눠서 담았을까요? 관점을 건드려주니까 사람들이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관점의 힘은 이 정도로 놀랍습니다. 저는 저런 것들 보면서 마케팅이 뭘까? 학교에서 배운 마케팅을 다 뒤집었어요. 그리고 마케팅이란 고객의 관점을 바꿔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르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마케팅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하는 카카오톡, 지금 카카오톡 욕먹은 거 보고 댓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 할 때 카카오톡에 대한 욕 하나도 없었어요. 다 모든 사람이 카카오톡을 지지해줬어요. 크니까 공격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이걸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고객 관점 바꿉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을 어떻게 해석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여러분들은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관점의 차이는 IQ 80점의 차이에 준한다. 미국 컴퓨터 과학자 앨런 케이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어떤 관점으로 나를 해석되게 만들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관점이 바뀌면요, 데피니션, 정의가 바뀝니다. 혁신이나 여러분들이 뭔가를 다 바꾸려면, 전혀 다른 나로 태어나려면 똑같은 것도 전혀 관점을 바꾸면 데피니션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 대해서 나 스스로 정의하지 못하면 누군가 내려준 정의에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정의를 내리시나요? 아니면 남이 내려준 정의의 그 안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나답게 정의를 내리면서 사는 것과 남들이 내려준 정의가 그 틀 안에서 사는 것은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정의 내려보실래요? 고객이 짜증내는 거. 정의 내려보세요. 어느 회사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서비스의 구멍이다. 우린 잘한다고 했는데 고객들은 짜증을 내면서 우리가 미처 못 본 걸 알려주는 거다. 어느 회사가요? 이걸 만든 스냅이라는 회사가 그랬어요. 저기 한국 아줌마가 짜증내서 만든 수세미예요. 아저씨 수세미가 그렇게 내보내요. 짜증나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 옆에 있는 거 미쳤나 이씨. 수세미가 그럼 동그랗게 만들어줄까? 막 이렇게 받아칠 거예요. 쓰레미 직원들은 들었어요. 아주머니 수세미가 네모난 게 왜 짜증이 나시죠? 컵 닦을 때 이렇게 집어넣으면 턱에 걸리잖아. 그럼 화살표명처럼 되잖아. 밀어넣어도 이 가장자리가 떠가지고 컵 안쪽이 잘 안 닦여요. 아, 아줌마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여길 둥글리고 안을 깎아냈어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대요. 그 짜증을 냈던 아줌마는 쓰레미의 명예이사가 되셔서 미국까지 가보셨어요. 쓰레미는 그 아줌마를 왜 미국까지 보냈을까요? 우리는 고객의 짜증을 이렇게 듣습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고 싶으세요? 쓰레미 가서 제대로 진상을 떨면 미국 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여러분은 커뮤니케이션이란 말, 소통 뭐 이런 거 많이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정의 내리십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서로의 의도를 읽는 거다.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의도를 읽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 내리니까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쉽게 해석이 되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정의를 바꿔보셔서 정의를 바꾸면 전혀 다른 해석이 시작되면서 전혀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5년 동안 이걸로다가 먹고 삽니다. 정의 바꾸는 일, 관점 바꿔서 정의 바꾸는 일. 제가 배달의 민족을 처음 맡았을 때 그 회사가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 3천억짜리 뭐 광고비를 이제 100억짜리 이상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뭐를 했죠? 질문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유승용 씨가. 여러분이 답하셨잖아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죠? 두 번째 광고가 뭐였나요? 우리가 어떤 민족이랬지라고 답을 바꿨어요. 다시. 그죠? 자, 어쨌든 근데 그 회사가 처음에 데피니션이 뭐였냐면 최첨단 전자찌라시 배달의 민족 이렇게 바꿨어요. 저는 바꿨어요. 배달의 습관을 바꾸는 회사. 저는 투자 심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심사라고 할 때 딱 하나 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 될까? 새로운 습관을 바꿀까?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걸 보면 성공 가능성은 거의 다 보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소개서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내재가치 설명서로 바꾸면 여러분들은 자기소개 쓰는 방향이 확 바뀝니다. 나 안에 이런 가치가 있는데 나 이런 가치를 갖고 싶다. 근데 여러분 왜 자기소개서 쓰세요? 저는 일남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서 무슨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자유로운 어머니 아니고 안 큰 자식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의 가치를 설명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살았고 뭐 일남이녀 중 장녀고 뭐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소개서가 아닌 내재가치 설명서를 쓰면 자기소개서의 관점도 확 다 바뀐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잠깐 알려드릴게요. 이게 우리 친구들 파티하는 거예요. 프라이빗 파티라는 겁니다. 이게 청담동 처음이라는 곳에서 우리 친구들, 후배들 다 이렇게 한 3, 4년 차이 나는 애들로 다 모여서 20명을 불러서 파티한 거예요. 근데 여기 모여있는 애들 제가 합치면 15조가 넘어요. 김정주가 안 왔길래 다행이에요. 김정주 왔으면 50조 넘었어요. 근데 여기 모여있는 애들, 김보험수 지금 3조죠? 얘가 NHN자편에서 시작했던 천양인이라는 애예요. 얘가 1,000억. 얘가 꼴등이었어요. 그러나 가장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는 이상곤이라는 친구예요. 얘가 98억. 3번 결혼했어요. 네. 제가 꼴등이었어요. NC소프트, 김택진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른손, 문양곤, 그 다음에 다날이라고 결제한 회사의 우리 박성천 회장님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런 사람들 공통점이 뭘까? 찾아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서 세상 바뀐 거 아는 사람, 아니면 바뀌는 걸 느끼면서 미래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은 전자십니까? 후자십니까? 여러분 성공할 가능성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합니다. 이 말 자주 하면 여러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야. 뭔가 당연시 여기는 사람. 여러분 자꾸 뭔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시라는 글자 잘 볼까요? 없을고 볼시죠? 눈멀맹이돼요. 원래 그런 거야. 뭔가를 당연시 여기면서 당연함에 틀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혁신적인 인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스티브 잡스가 21살에 조만장자가 됐어요. 21살에 조만장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나이대에. 근데 이 사람이 회사를 너무 잘 운영했어요. 그것도 가방권도 짧은 사람이 리드대학교 철학과 6개월 중퇴잖아요. 기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경영을 그렇게 거대지 회사를 배우는 방법을 운영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일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After 21, you're a big success. You just sort of done it by the seat of your pants. You don't have any particular training in this. How do you learn to run a company? Throughout the years in business, I found something, which was I always ask why you do things. And the answers you invariably get are, oh, that's just the way it's done. Nobody knows why they do what they do. Nobody thinks about things very deeply in business. That's what I found. I'll give you an example. When we were building our Apple I's in the garage, we knew exactly what they cost. When we got into a factory in the Apple II days, the accounting had this notion of a standard cost, where you'd kind of set a standard cost and then at the end of a quarter you'd adjust it with a variance. And I kept asking, well, why do we do this? And the answer was, well, that's just the way it's done. And after about 6 months of digging into this, what I realized was the reason you do it is because you don't really have good enough controls to know how much it costs, so you guess, and then you fix your guess at the end of the quarter. And the reason you don't know how much it costs is because your information systems aren't good enough. But nobody said it that way. And so later on, when we designed this automated factory for Macintosh, we were able to get rid of a lot of these antiquated concepts and know exactly what something cost to the second. So in business, a lot of things are, I call it folklore. They're done because they were done yesterday and the day before. And so what that means is if you're willing to sort of ask a lot of questions and think about things and work really hard, you can learn business pretty fast. It's not the hardest thing in the world. Not rocket science. It's not rocket science. No. 이 사람 얘기를 하죠. 원래 그런 거야. 그 말 자주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이런 얘기를 했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거는 인세니티, 정신분열증이다, 미친 거다, 또라이다.
여러분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지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시각으로 바뀌는데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의 음용지역.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할 건 내가 못 보고 있는 게 과연 뭘까? 그걸 보려고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어요. 2주일 전인가요? 우리 김범수 시장이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용호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 CD 하나 갖고 어디로 올래? 와인 마시자. 그래서 우리 4명이 모여서 와인을 마셨어요. 그때 보면 이게 얼마짜리 오디오 같으세요? 그때 들었던 음악 오디오예요. 이게 얼마짜리 오디오예요? 6억 5천만 원짜리 오디오입니다. 골드문트의 한정 버전 20대밖에 안 만든 거예요. 김범수 저런 걸로 음악 들어요. 근데 저 오디오를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 조그맣게 서 있는 거 있죠? 이게 1,800만 원짜리. 나한테 그거 사라는 거예요. 난 음악을 나한테 강추하고 싶어. 음악은 진짜 꼭 필요한 것 같아, 인생에서. 근데요, 저는 이거 줘도, 6억 5천짜리 줘도 못 들어요. 왠지 아세요? 저거를 틀으려면요, 밑에 층 할머니가 안 올라와야 돼요. 근데 저렇게 좋은 오디오도 밑에 층 할머니가 올라오면 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파트 사는 사람은 거기 있어봤자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해무라는 겁니다. 350km 달리는 열차입니다. 저 열차 부산까지 가는데 1시간 3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죽었다더라도 못 갑니다. 왜요? 열차가 레일이 받쳐지지 않고 신호 시스템이 받쳐지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마지막에 이 두 사례를 보여드리느냐. 여러분은 이 해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달리는 길이 레일로드가 그걸 받쳐주지 못하면 여러분 달리지 못합니다. 신호 체계가 받쳐주지 못하면 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못 보는 것이 말하자면 잃는 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오디오 좋다고 저거 사가지고 가면 집에 가서 듣는 확률이 거의 없다. 못 보는 것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잃는 게 많다는 겁니다. 내가 못 보는 게 뭘까? 그걸 여러분 집중해서 생각의 음용지역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넘어갈게요. 끝내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힘. 여러분한테 첫 번째 질문을 하십시오. 나는 이걸 다 똑같은 걸 다르게 보는 능력이 있나? 삼성전자에 입사를 하신다고 치면 삼성전자 전자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답게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하면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들이 할 질문입니다. 똑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힘이 공감을 얻으면 그 공감의 크기만큼 여러분의 가치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 어디죠? 누구죠? 이 사람 피터 슈라이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연봉 37억 받아요. 왜 현대기아자동차 디자인 총괄 사장 이 사람한테 왜 37억을 줄까요? 자동차라는 대상을 다르게 해석하는 힘이 세기 때문에 저 사람은 37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디자인 기아라는 말을 했을까요? 크레도스 같은 거 보세요. 개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시장에 연락해서 썼는데 디자인 기아라는 말을 씁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사람이 싹 다 바꿔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나는 혁신을 시키겠다. 그런 꿈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다르게 보는가 그 질문을 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회사생활이나 입사할 때나 다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나?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답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 질문을 한번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똑같은 걸 어떻게 다르게 보는 능력이 있을까? 그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나는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이끌어낼까? 그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 취업에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16개 기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유쾌한 또 프레젠테이션, 유쾌한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세 번째 연사분을 모시기 전에 이 세 연사분의 프레젠테이션이 모두 끝나고 나면 이 세 분을 함께 다 모시고 여러분들께서 미리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